안녕하세요. 군포에 사는 홍성근 초능력자입니다. 오늘은 혈액암과 뇌종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를 돌봐서 완치한 제가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는 이름은 본명은 생략하고요.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길동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길동이. 이 어린이의 장애 진단서는 그 엄마께서 저한테 건네준 건데 옛날에요. 2004년도에요. 2003년도 8월 21일 고려대학병원에서 둔부의 종괴를 제거하여 신경섬유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혈액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2004년 7월 30일 머리가 많이 아파서 이번에는 한양대병원에서 뇌를 MRI 촬영을 했는데 양쪽 시상보와 내교에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종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여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장애 진단서예요. 길동이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뇌종양이 이미 2cm가 자라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혈액암은 수시로 혈액을 타고 돌면서 온몸에서 여기저기 종양이 생겨서 종양이 생길 적마다 레이저로 쏴가지고 그거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린이가 혈액암과 뇌종양으로 고생하면서 신체 발육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체중이 중학교 3학년인데도 38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중학교 3학년이면 50kg 이상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체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장이 지연되다 보니까 머리 기능도 많이 안 좋아요. 저하고 뭐라고 나왔냐면요. 한양대학교가 시행한 심리평가에 의하면 지능은 73으로 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MRI 촬영하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양에 의심되는 종기는 커지는 경우 즉시 방사선 치료해야 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상되는 장애는 보험약관에 의하면 제4급 사망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생생활에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준용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에 관련된 걸 같은 내가 그동안 18년 동안은 계속 돌보면서 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완전히 나가지고 우리나라의 굴지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에 관련된 걸 갖다가 제가 혈액암과 뇌종양을 내가 완치한 사연을 갖다가 한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도 한 3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어린이에 관련돼도 한번 시를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나의 양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같이 만난 아이, 내 병을 낫기 위해 양아들 삼아 18년을 망망대 헤쳐나오니 맑은 하늘 맑은 태양 우리 부자를 반기네. 이제사 시작이라 여기고 열심히 희망을 갖고 살아가 보자. 내 곁엔 언제나 양 아빠가 있고 내 곁엔 언제나 양 아들이 있으니 무엇이 두려우랴. 사랑하는 나의 양아들, 사랑하는 나의 양아들, 영원히 사랑한단다, 영원히 사랑한단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한편은 불치병 양아들 위한 부정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너하고 인연 맺은 지 18년의 긴 세월, 많고 많은 우여곡절 있었지만은 아들이 위한 피난난 나의 정생 헛되지 않아 하늘도 감동하여 모진 불치병도 낫게 하셨네. 이 아빠 오늘도 처음에 한 약속 지키려 불철주야 아들을 위한 정성을 초능력 치료 오늘도 쏟아붓는다. 내 평생 아들 건강 이한다면은 그 무엇이 아까운 게 있으오리까. 아들이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아들이 있으니 언제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양아들,
사랑하는 나의 양 아버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기적의 만남이라는 것도 한 편이 나왔는데요. 18년 전 눈보라 날리던 날 너를 만났지. 바람 불면 쓰러질 듯 야이었던 병들은 소년. 너무나 안쓰러워 나의 품에 안겨 함께 울었지.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한 약속 지키려. 모진 풍랑 만나 돛담배 타고 멀고 먼 항해에 오늘도 떠나갑니다. 항해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면 아들이 오늘도 내 몸을 불태웁니다. 아들 또한 나의 정성에 감동을 하였는지 나날이 건강하여 보람을 느낀답니다. 오늘도 아들을 위한 정성 내 어찌 잊을 수 있으리. 내 살아있는 한 아들 곁에 머물며 영원히 지켜주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양아들, 사랑하는 나의 양아들. 이렇게 세 편의 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린이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진행 과정을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제목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너희 불치병, 혈액암과 뇌종양을 낫기 위해 내 양아들을 삼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작합니다. 나는 1990년 12월 환경미화원 근무 중에 뺑소니 교통사고로 목의 신경, 상완신경총 마비로 인한 영구장애로 왼팔을 못쓰게 되었습니다. 목 쪽에 있는 신경을 다쳐 평생 죽음의 통증으로 살아야 할 운명을 맞게 되었지요. 얼마나 아픈지 복합 부위 통증의 3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층에 찬바람 아예 찬물을 댈 수가 없으며 찬물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고 아프다가 울거나 하면은 아파올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마비된 팔이 이미 가망이 없다는 한양대학병원, 경희의료원, 서울대학병원에 일찍 입원하여 결과가 나왔지만 가망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내 딴에 마비된 팔 살아나라고 얼마나 많이 의식을 했던지 미약 하나마 2년 만에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미 가망의 기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삶이 중요하기에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한 팔로 간신히 꾸려갔지만 나날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뇨의 혈압, 상완신경총 마비 통증을 죽기 살기로 일체의 약이나 진통제 없이 쌓아나가다 사고 후 1년 만에 후유증으로 파킨슨씨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신경이 살아나오나 보다 했는데 결국에 8년 만에 발음과 걸음걸이 팔이 사시나무 떨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4월 24일 너무 아프고 혈압이 100에 170까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당뇨는 전혀 조절이 되지 않아 24년 앓다 보니 수족냉증이 심해 항시 발가락 괴사가 일어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상완신경총 마비, 파킨슨氏병, 혈압, 당뇨, 합병증에 시달려 사고 후 최악에 시달리다 보니 우울증까지 겹쳐 어제 오늘 오후 1시에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은 1시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의식 속에 유치원 딸이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사고 후 생긴 아들이 중학생이 되어 벤치에 앉아 기가 빠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에 뛰어노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자살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영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더 이상 내게는 자살이 없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의식을 강력하게 갖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며 8년간 괴롭히던 파킨슨氏병이 한순간에 80%가 사라지고 3일 만에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만병의 깨달음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을에 33년간 괴롭힌 당뇨병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완신경적 마비는 모근신경을 다쳤기에 더 이상의 치료의 방법이 없어 밤낮 없이 아픔의 통증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현대의술은 신경 차단술이 있지만 고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근본 치료가 안 되고 일부 통증만 감소합니다. 그리고 진통제나 몰핀 주사밖에 없었습니다. 22살 이전까지 너무 많은 약을 먹어 더 이상의 약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46년 지난 현재까지 무조건 이겨나왔습니다. 10년간 사고의 통증을 이겨나오다 연구를 실패를 수도 없이 하던 중 세상의 통증을 한 번에 잡는 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만병의 깨달음은 눈을 뜨고 한 번에 마음의 깨달음은 눈을 뜨고 저희 가게에 오실 손님의 상대로 무료 치료를 해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이 한 번에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뇌경색 환자가 더욱 좋아지고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 2년간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기에 좋은 데 쓰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2000년부터 가게를 아내에게 맡기고 아픈 사람을 찾아 노량진 가락시장, 소래포구, 포구시장 상인 상대는 많은 사람을 보살펴 나의 능력을 거의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찾던 중 2004년 11월달 하반기 추운 겨울날 얼음 마비팔을 영상 5도만 떨어져도 마비가 심한 팔 청량리 시장 오후 끝날 무렵 상해 빈자리에서 과일 행상하는 여성 상인이 불러 저를 찾으셨어요 하자 여성 상인이 네 하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팔목이 많이 아파요. 아 그래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하자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목의 뼈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일하시다가 접질려서 잠시 손목에 담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모님 손목을 눈으로 쳐다볼 테니 사모님 강하게 놨다가 집중하세요. 그렇게 3번 하고 여성 상인에게 움직이라고 하자 여성 상인이 깜짝 놀라며 아저씨 어떻게 된 거냐고 놀란 눈을 뜨며 묻기에 제가 눈으로 강력한 길을 보내 막힌 담을 풀었다고 하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고 상인 인사를 하자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하자 그동안 지인들이 장애인 한 분이 있는데 많은 상인이 나서 소문이 자자한데 길동이 엄마 아들한 한번 부탁하라기에 길동이 산모님 이번 손목의 기적의 사건에 자신을 얻고 길동이 엄마 나에게 절망적인 아들이 앓고 있는 병을 얘기를 하며 간곡하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눈두덩이 입술부에 혹이 생겨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서 길동이가 엉덩이가 아주 아프다 하여 조직검사와 혈액암이 병원에서 고대병원서 신경전문점으로 판명 나눠 수술하였는데 날만 하니 이번엔 중3이 올라간 아이가 매일 머리가 아프다며 고통스러워 하기에 한양대학병원에서 시상하 내교에서 2cm가량의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생활은 반지하에 새들어 내 식구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어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길동이 뇌종양은 수술이 불가능한 숨골 부위고 혈액암 역시 환자가 어려운 상태라 아예 포기하고 나날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던 차 이번에 길동이 엄마를 만나 조건을
내가 걸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마음의 양아들을 삼겠다고 한 후 완치시켜 드리겠다고 난 후 내일 다시 청량리 시장 방문 시 길동이 엄마와 내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워낙에 생활 환경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에 풀칠밖에 안 되고 아빠라고 무능력한 사람이라 술만 먹고 폭행만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동이 엄마는 매일 추운 겨울날 온몸을 떨며 살기 위해 몸부림을 한다며 내 가게도 아닌 상가 주인 장사 끝난 뒤 과일 몇 상자 놓고 아픈 아이 마음에 안고 소리치며 장사를 하니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아이를 찾던 중에 일어난 일이 있기에 내일 만날 길동이 양아들이 더욱 만나고 싶었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11월 20일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상완신경통 마비 통증에 시달렸지만 불치병 양아들 만나는 생각에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청량리 시장 상인을 보살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불며 차가운 눈보라가 휘날렸습니다. 왼팔의 마위팔은 동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길동이 엄마 장사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날씨 아들의 아픔을 안고 장사하기에 길동이 엄마 저 왔어요 하자 원장님 왔어요 한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20분 만에 아들이 내게로 왔습니다. 그렇게 찾던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혈액암에 뇌종양에 시달려 아이의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이런 중3은 아이 키는 초등학생의 5, 6학년이었고 체중 또한 38kg밖에 나가지 않아 길동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먼저 동병상련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3이면 50kg 나가야 하는데 길동이 만나서 반갑다 하자 길동이는 내성적인 성격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길동아, 네 엄마에게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 알고 있단다. 오늘부터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내 너를 마음의 양아들 삼게 노라고 하자 이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늘도 시샘이라 하듯 더욱 차가운 바람과 눈발이 날렸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몸이 약했던지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마음으로 울면서 내 기필과 내 몸을 바쳐서라도 너희 병을 고치겠노라고 한 후 제 모든 능력을 쏟아 첫날이라 전신을 독을 풀어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통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길동이의 마지막 기회인 것이기에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치료 후 이젠 아무 생각 말고 내 병이 다 낫다라는 생각만 하거라 하자 이내 길동이 대답만 하고는 말이 없지만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길동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원장님, 길동이가 현재 못 일어나고 끙끙 앓고 있다고 하기에 나는 명언의 반응에 잠시 뇌종양이 부풀어진 것이니까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봉사 중에도 천리 초능력을 길동이 위에 쏟아 치료를 했습니다. 24년 길동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자 아직도 끙끙 앓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양아들 삶을 살리려다 귀한 아들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희 마음은 낫기 위한 명연 반응이기에 우리 아들 이겨내 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더욱 천리 초능력을 헌신을 다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한밤중에 믿지도 않는 신에게 신이시여 제발 이 고비를 넘기게 해달라고 우리 양아들 살게 해달라고 애원한 후 더욱
박차를 다해 내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을 더욱 쏟았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체중도 2kg나 빠져 57kg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달이 나의 몸은 약해졌습니다. 양아들의 길을 쏟아 허약해만 갔습니다. 양아들이 이한 나의 정성을 그 누구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숨은 나의 목숨이기에 죽기 살기를 매달렸습니다. 양아들 역시 나의 정성을 받았는지 3일 후 날이 새서 전화를 걸자 아들이 놀러 나갔던 길동이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길동이 엄마에게 내 종양이 가라앉아 난 중이라고 길동이 엄마에게 힘을 실어준 후 주위에 방문하여 돌보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길동이는 그날 밤 늦게 친구 만나 놀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길동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길동이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길동이 몸에 6군데 종양이 돋아났어요. 원장님, 만나기 그전에도 종양이 생길 때마다 레이저 치료했는데 이번같이 많이 돋지 않고 한두 개 정도였어요. 했어요. 그래 나는 너무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킨지 혈액속의 암세포가 나의 초능력 치료에 정화되는 과정에 길동이 몸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다시 안심시키고 내일 시간 내에 길동이 만나 보살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길동이 몸에서 암이 생길 때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까. 다행히 나를 만나 난 가정이라 했으니 얼마나 든든하셨을까. 혈액암은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인데 나를 만난 건 천운이었다. 다음날 청량리 봉사활동 서둘러 마치고 시작 한적한 곳에서 길동이 전화 받고 급히 왔습니다. 길동이를 보자 반가웠습니다. 더욱 전보다 밝아 있었습니다. 길동이 몸에 솟아난 종양을 보기 위해 아프다는 등허리 옷을 올리자 강낭 콩만한 종양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아프냐고 묻자 양발 바닥에 두 개 돋아 아이가 잘 걷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 즉시 치료를 한 후 보름간 4종양과 더불어 6군데 종양을 밤낮 없이 천리 천능력을 쏟고 확인한 결과 보름 만에 등과 발바닥에 내종양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길동이 엄마 몸에 난 종기가 사라진 걸 알고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하길래 당연히 내 아들을 위해 한 것인데요. 제가 오히려 더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 혈액암은 재발이 안 되고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6개월 후 길동이 엄마에게서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정기적인 검사 받으라는 대학병원 전화를 받고 많이 상심하고 있기에 검사비 80만 원이 들고 현재 장사 미천 30만 원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마련해 보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사실 어려운 형편이기에 현재 내가 보살피는 회장님이 있어 보살피는 과정에 내가 사실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족 중에 불치병에 걸린 어린 아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뇌종 MRI 찍을 돈이 없어 고생하고 있다고 하자 자네도 어려운 몸으로 양아들을 돕느냐고 흔쾌히 100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정말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봉사를 마치고 길동이 엄마 장사하는 곳에 들려 까만 봉지에 담은 100만 원을 건네드렸는데 내가 전에도 건넸던 약초인 줄 알고 한쪽에 던져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서 봉지에 든 돈을 확인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도 어려우신데 이렇게 큰 돈을 주셨어요. 감사하기에 길동이 어머님 제 돈이 아니니까 제가 아는 회장님께서 전화 한번 주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기똥이 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에게 감사의 전화를 했다기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 덕에 무사히 뇌종양 검사가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MRI 결과가 뇌종양 2cm 크기가 얼치 사라지고 흔적만이 남았다며 기똥이 엄마 울면서 원장님 고맙다며 계속 우시기에 기똥이 어머님 이제 시작입니다. 5년까지 재발이 안 돼야 안정권에 든다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의 승리이기에 아들이 낳고자 하는 의지의 승리이며 기똥이 어머님을 살리고자 하는 집념의 승리였습니다. 그 후 나의 어머님 파킨슨 질병 12년을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양아들을 위한 집념은 무서우리만치 병원 영안실 화장실에서도 천리천룡력 치료를 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어머님은 차가운 냉동고에 계시는데 말이다 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사경을 헤매는 어려운 아이를 돕는다는데 많이 이해해 줄 거라며 더욱 지쳐가는 몸을 달래가며 양아들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느덧 길동이 중학교 졸업하고 같은 계열 청량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도 길동이가 혈액암에 뇌종에 걸린 아이라는 걸 전에 중학교에서 미리 알려주어 알고 있어야 했기에 수시로 아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봐 신경을 썼는데 길동이한테는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학교 갔다 와서 길동이가 풀이 죽어 있기에 길동이 엄마, 길동아 왜 그러냐 묻자 엄마 아저씨 덕분에 내가 요새 병이 많이 나서 전혀 안 아프니까 내가 꾀병 부리는지 선생님이 의심한다며 하며 나를 보살펴준 아저씨 좀 학교에 보내주시면 어때요? 담임 만나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엄마가 원장님한테 부탁해 볼게. 다음날 길동이 엄마에게서 전화의 부탁이 있기에 저는 흔쾌히 길동이 위하는 일이라면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청량리 봉사를 마치고 20분 거리 길동이 엄마가 알려준 대로 고등학교로 찾아 교실로 들어서자 여성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 만나고자 왔다고 한 후 길동이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인연을 맺고 보살피고 치료해 준 사람이라며 선생님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한 후 검사 결과도 아주 좋은 결과 나왔으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건강 아이들과 같이 대해주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양아들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5년 18년의 길동이와의 인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재발이 안 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현재의 길동이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길동이 엄마 나와의 약속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양아들 사랑합니다. 이 아빠는 언제나 마음 변치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한 우리 양아들 곁에 머물며 보살펴 주련다. 두 가지 암을 이겨내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산업 현장에 땀을 흘리는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더욱 삶을 꿈을 크게 가지려무나 나의 양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양아버지 홍성근 초능력자 올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18년 동안 아이를 보살피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슬기롭게 아이가 지혜롭게 저를 잘 따라줘가지고 지금 건강합니다. 길동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회사 다니니까 내가 아무리 양아들이 하더라도 내가 치료한 아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기에 길동이라고 가명을 붙여서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동영상 보시는 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말기 담으로 고생하시는 분 6개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가서 배를 열어보니까는 담이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의사들이 전혀 병원에 손을 못 쓰고 배를 그냥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을 갖다가 다음번에는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글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